자, 첫 번째 경기 ipswich 대 에스턴 빌라. 자, 일단 ipswic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미드필더인 필립스가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맥긴, 그리고 카마라, 그리고 밍스, 그리고 캐시, 그리고 이제 히로징 등 좀 결장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여전히 좀 많은 그런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5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컵 경기에서는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주전 선수들을 이제 관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최근에 이제 챔스 리그와 이제 컵 경기 이제 세 가지를 좀 병행하면서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빌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빌라가 ipswich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ipswich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 좀 빌라가 침투 플레이에 대한 좀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ipswich 역시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서다가 라인이 올라간 그런 좀 빌라 상대로 좀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빌라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는 좀 많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빌라가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다 앞서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좀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뎁스가 좀 얇아진 편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 컵 경기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피로 누적이 어느 정도 좀 클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게다가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느리게 좀 템포를 가져가면서 이제 운영하는 좀 팀이 아닌 좀 빠른 템포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서는 좀 팀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지금 뭐 체력 소모가 이제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좀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좀 빌라 입장에서는 이제 뎁스가 좀 얇아지는 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ipswich가 지금 여전히 승은 없지만 최근 풀럼 이제 뭐 브라이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지금 빌라가 5연승 중이긴 한데 6연승을 하기는 생각보다는 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ipswich가 이제 빌라의 긴 연승 행지를 좀 저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배당 대비 지금 뭐 빌라의 승은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뭘 보냐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ipswich 프랜스 좀 보도록 할게요. ipswich 프랜스 보는 경기 보거나, 안 그러면 언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다 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배당 대비. 아리아 하트 수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허카이아이 추천표 부탁드려요. 우유벤짱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아님. 그리고 이제 30개 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일단은 추천표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근데 이제 5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경기 시간이 지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일단 해외 축구 추천표부터 보내드린다는 점 양해 이제 바랍니다. 아무튼 일단은 해외 축구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0개 원 감사드립니다 수아님.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배당 대비 지금 뭐 빌라 승보다는 ipswich 프랜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ipswich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건승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ipswich와 빌라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모 대 이제 베로나. 자, 일단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다만 이제 최근에 바란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바란은 코모에 와서 이제 한 경기도 좀 뛰지 않은 채 이제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바란의 은퇴 이슈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승격한 이유, 이제 좀처럼 승리가 없으면서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첫 승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리그 첫 승 제물로 이제 아탈란타라는 그런 좀 대열을 낚은 그런 좀 코모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베로나 같은 경우는 리그 첫 경기부터 뭐 나폴리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이제 승승장구했지만 최근에는 좀 연패를 거두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정체된 그런 좀 현재 좀 베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코모의 그런 최근 공격력이 좀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여전히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후방이 좀 뚫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시즌 역습 전개가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베로나 상대로 역습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될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뭐 코모가 좀 수비에서 좀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좀 있을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가 현재 뭐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리그 내 상위권 이상 팀들을 좀 제외하면은 뭐 조직력이 가장 지금 뭐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코모에 비해서 뭐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 능력도 좀 나쁘지 성본철부지님 않기 때문에.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3분철분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3분철부지님. 그래서 뭐 지금 뭐 베로나가 뭐 세리에 이제 세리아 내에서 그런 좀 상위권 이상 팀들을 좀 제외하면은 조직력이 가장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코모에 비해 경기 운영 능력도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베로나가 좀 더 좀 유리할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지 않나 아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코모보다는 그래도 베로나의 체급이 좀 더 뭐 높다고도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면은 베로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베로나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도 이거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해서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베이크 대 아약스. 자, 일단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이제 베이아스가 좀 여전히 좀 결장 중인 그렇죠, 아약스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발베이크는 페이스가 많이 안 좋아요. 일단 현재 지금 전패 중으로 리그 꼴찌를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득점력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수비는 매번 좀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좀 심각하기 때문에 공수 방면에서 지금 전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그렇죠, 현재 좀 발베이크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티르키의 리그 강호팀인 그런 베식타시 상대로 이제 4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그 경기가 뭐 아약스 홈이라고 해도 베식타시 상대로 좀 생각보다는 좀 고전할 거라는 그런 좀 평가가 많았지만, 그런 약간 좀 예상을 깨고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베이스타시를 완전히 이제 좀 집어삼켰죠. 네. 그만큼 확실히 현재 좀 페이스나 경기력 모두 좋은 그렇죠,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원정이라 해도 아약스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중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양 팀이기 때문에 아약스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아약스가 이제 좀 중원을 장악하며 이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아약스의 뭐 중원이 뭐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현재 뭐 발베이크의 좀 중원이 현저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아약스의 좀 중원이 좀 반사이익을 좀 받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이렇게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약스가 좀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다소 좀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뭐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은 어느 정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자, 다만 근데 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도 현재 지금 발베이크의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아약스가 발베이크 상대로 10년 넘게 지금 전승을 거둔 적으로 이제 천적의 모습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아약스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아약스 승보는 경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약스 승의 3.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 대 리옹.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툴루즈가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 화력도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툴루즈가 좀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측면에서 돌파가 잘 안 되면서 단조로운 그런 크로스 비중이 좀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측면에서의 파기력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도 좀 더 좀 단조로워진 그 좀 툴루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리그 경기에서 한 명 퇴장당한 뭐 마르세유 상대로 좀 지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중원을 장악하면서 이제 손쉽게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이번 시즌 중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리옹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경기력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툴루즈가 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것으로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좀 툴루즈의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공격력이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중원 싸움에서도 뭐 리옹 상대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 또한 툴루즈가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뭐 리옹이 좀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뭐 주도할 수 있는 경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체력이나 뭐 컨디션적으로는 툴루즈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 점을 좀 제외하고는 현재 뭐 크게 우세할 만한 부분은 지금 없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툴루즈가 리옹 상대로 10년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최근 이런 흐름, 뭐 경기력과 더불어 이런 좀 상승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리옹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저는 리옹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옹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줄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생테티엔. 자,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뭐 랭스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 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초반 페이스가 괜찮은 그런 좀 낭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생테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뭐 릴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좀 졌을 정도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니스 상대로 원정에서 8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심각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생테티엔의 그런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뭐 니스, 뭐 브레스트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생테티엔의 수비는 좀 불안 요소가 좀 확실히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들어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낭트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템포 조절에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생트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전진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 이어 공격 전개도 그리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롱볼에서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좀 생트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낭트가 좀 공격 역시 좀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생트티엔이 지금 최근 원정에서의 실점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낭트라는 팀이 압도하는 경기가 잘 없는 편이에요. 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뭐 이제 브레스트 이제 니스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한 생테티엔이 하지만 뭐 낭트 상대로도 이제 대량 실점을 할까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기는 뭐 낭트의 그런 폭발적인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경기에서 만약에 생트티엔이 라인을 내려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낭트의 그런 득점력에서의 기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지금 뭐 낭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라인이 올라간 좀 팀들 상대로는 지금 득점 기회를 잘 만드는 편이지만 라인을 좀 내린 팀들 상대로는 생각보다 공략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번 뭐 경기에서 뭐 생트티엔이 좀 뭐 라인을 좀 내려서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뭐 낭트가 좀 공격에서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자, 뭐 그래도 뭐 지금 뭐 원정 생트티엔보다는 우세한 부분이 많은 그런 좀 낭트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낭트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낭트 승보는 경기. 다만 요 경기에서는 낭트 역시 좀 공격에서 다소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낭트 승에 어느와는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마르세유.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양 팀 다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편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고, 자, 일단 이제 스트라스부르 네, 일단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좀처럼 좀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지금 매 경기 득점이 폭발하면서 좋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도 릴 원정에서 무려 좀 3골을 넣으면서 이제 매서운 공격력을 좀 보였던 스트라스부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현재 뭐 스트라스부르크의 좀 공격에서 기대치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역시 뭐 현재 지금 3연승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홈 리옹 상대로 전반 10분도 안 돼서 이제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난타전 끝에 그걸 좀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놀라운 좀 결과를 만들었어요. 네. 확실히 지금 뭐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뭐좀 아이고 그래도 기세나 좀 경기력이 좀 더더욱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마르세유고 현재까지도 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 가장 좀 기대되는 팀 중에 한 팀은 좀 마르세유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영웅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지금 득점력이 좀 물이 오른 점을 좀 고려하면 요거는 좀 난타전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좀 수비도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 팀 다 확실히 좀 득점 기회를 충분히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좀 득점 기회만 잘 이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뭐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그런 좀 공격에서의 퀄리티는 마르세유가 이제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모멘텀 또한 이제 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 시점에서는 뭐 원정이라 해도 마르세유가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뭐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팀은 마르세유일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래서 뭐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마르세유가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다득점 양상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몬차. 자, 일단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이제 컵 경기를 치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전 선수들 뭐 두세 명 정도만 이제 양 팀 다 좀 선발로 좀 출전을 시켰고 나머지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주전들 관리를 잘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컵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좀 나름 잘 관리한 양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뭐 체력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한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몬차가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해 일단 뭐 공격 전개가 안 좋아졌다 보니까 리그에서 좀처럼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2선까지의 그런 볼 배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진영에서 볼이 헛도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몬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빌드업이 좀 잘 안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롱볼 비중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커진 그런 좀 몬차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개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 들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양 팀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홈에서 뭐 마폴리가 충분히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몬차와 달리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지금 득점력도 이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약간 좀 고려하면은 나폴리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지금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뭐 전력도 당연히 지금 나폴리가 좋고 그리고 흐름, 경기력 그리고 가장 좀 큰 그런 좀 공격에서의 차이까지 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폴리가 홈에서 좀 크게 좀 삽질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한번 마인슨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엠폴리 대 피오렌티나. 요거는 저는 지금 뭐 엠폴리의 기세가 너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좀 기세에 좀 힘입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 엠폴리 프랜승 보거나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 도전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베티스 대 이제 에스파뇰. 네, 이것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베티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드리드 더비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요건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햄무알부 이렇게 접근하더라고. 가장 좀 경우의 수가 좀 높을 만한 좀 결과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거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